아는 과학쌤. 아는 과학쌤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영상으로 순환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환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순환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다니는 길,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흐르는 혈액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심장과 혈관과 혈액 공부를 순서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심장은 좀 많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주먹 하나 크기입니다. 그리고 가슴 명치죠. 가슴 중앙에서 아주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심장을 보여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모습을 좀 잘 떠올리길 바래요. 그리고 심장은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기가 힘들면 하트 모양으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심장은 그리고요. 공간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각각의 공간의 이름도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해 주길 바라요. 위에 있는 곳을 심방, 아래에 있는 곳을 심실, 여기도 심방, 여기도 심실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잘 기억이 날 거예요. 웃을 때 방실, 방실 이렇게 웃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화면에서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 되지만 이 심장은 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심장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화면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 그림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자기 가슴 쪽에 딱 대면 좌우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우심방, 이쪽이 우심실, 이쪽이 좌심방, 이쪽이 좌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심방은 반드시 피가 들어오는 곳. 심방은 반드시 피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혈관 이름이 뭐죠? 맞아요. 정맥. 정맥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 좀 바꿀까요? 아래쪽 여기 있는 심실들은 반드시 피가 나가는 곳입니다. 반드시 피가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가는 혈관, 동맥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 종도 치고 재밌어요. 자, 계속 이어갈게요. 요 내용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고, 심실들은 나가는 동맥들이랑 연결되어 있고, 심방들은 피를 받아야 되는 정맥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기억하나요? 요렇게 일단은 그리고 또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 심장을 또 재빨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심장보다는 조금 살찐 심장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피는 항상 여기 있는 이름이 뭐였죠? 우심방.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항상 이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역류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역류를 막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혈액을 아래쪽으로만,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만,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판막이라는 기관이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또 이 우심실에서도 아까 피가 나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가면 폐로 나갈 거예요. 잠시 후에 왜 폐로 가는지를 얘기할 건데 나가니까 폐 동맥이 되겠죠. 동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좌심실에서는 이 방향으로 온몸으로 가는 동맥입니다.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대동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좌심실에서도 폐동맥으로, 좌심실에서도 대동맥으로, 우심실에서도 폐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또 마찬가지로 항상 우심실에서 동맥, 좌심실에서 동맥 이 방향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쪽에 또 피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는 판막이 총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심방, 우심실 사이, 좌심방, 좌심실 사이, 그 다음에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맞죠? 그 다음에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이렇게 판막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심장 많이 그리네요. 심장도 한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급하게 그리니까 심장이 좀 찌그러졌어요. 이해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이름이 뭐였어요? 여기 이름. 우심실이었습니다. 맞죠? 이 우심실은 어디에서 피가 들어오느냐 하면 바로 위에 우심방에서 들어와요. 맞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우심방으로는 어떤 피가 들어올까요? 그걸 좀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해요. 대정맥으로 온몸을 돌고 온 피가 들어옵니다. 온몸을 돌고 왔으니까 뭐가 아주 많겠죠?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아주 많은 상태의 피가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요걸 딱 기억해 주세요. 자, 별표 2개 하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심방으로 피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우심실로 피가 딱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이산화탄소는 많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어디에 가면 갖다 버릴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바로 폐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뭘 받아요? 산소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심실에서 나갑니다. 나가니까 이름은 동맥이고 어디로 나가니까? 폐로 가니까 폐동맥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폐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산소가 많은 피가 됐어요.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니까 정맥이고요. 들어가면 정맥이죠. 어디서 들어갔어요? 폐에서 들어갔으니까 폐정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심장에서는? 맞아요. 비어있는 좌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좌심방에 있는 피는 산소가 아주 많겠네요. 자, 꽉 짜주면 좌심방에서 아래쪽 좌심실로 갈 거고요. 산소가 많은 이 피는 자기 혼자만 먹으면 되나요? 안 되죠. 온몸에 갖다 줘야 됩니다. 쫙 나가봅시다. 나가는 혈관이니까 동맥이 되고요. 온몸으로 가니까 대동맥이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서 뭘 하죠? 산소를 온몸에 공급을 하고 산소를 온몸에 공급을 하고요. 각 몸에서 우리 몸의 세포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갖다 버려주면 됩니다. 갖다 버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를 각 세포에 전달해 주고요. 거기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피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가지고 와서 다시 들어갑니다. 우심방으로 다시 들어오면 돼요. 자, 우심방으로 들어오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니까 정맥이 되는 거고요. 온몸을 돌고 들어오니까 대정맥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심장 많이 그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 심장을 그리겠습니다. 자, 4번째 심장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데 자, 여기 있는 우심실은 어디로만 피를 보내면 되죠? 맞아요. 바로 옆에 있는 폐로만 보내면 돼요. 하지만 여기 있는 좌심실은 어디까지 피를 보내야 되죠? 맞아요. 온 몸까지 피를 보내야 됩니다. 자, 질문. 우심실 벽이 두꺼울까요? 좌심실 벽이 두꺼울까요? 어디가 더 힘이 세야 될 것 같습니다. 세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딩동댕. 바로 온몸으로 피를 보내야 되는 좌심실이 훨씬 더 근육벽 두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주길 바래요. 이 심실들에 비해서 여기 있는 심방들은 피를 받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근육은 발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심장을 해부할 기회가 또는 심장을 관찰할 기회가 있을 때 심방을 보면 심방은 정말 쪼그라져서 한 겹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심장의 구조입니다. 심장을 4번이나 그렸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피가 이동하는 길,
혈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혈관은 색깔이 약간 흐릿하니까 좀 진한 색으로 바꿀게요.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동맥은 아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동맥은 뭐죠? 그렇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에요. 심장에서 팍 치면 엄청난 힘이 느껴집니다. 그 엄청난 힘을 이 동맥에서 충격을 흡수해야 돼요. 그러려면 벽이 어때야 돼? 벽이 두꺼워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탄력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은 혈관 중에서 벽이 가장 두껍고요. 탄력성도 있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동맥 경화라는 말 들어봤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동맥이 경이라는 말은 딱딱해진다는 말이에요. 딱딱해진다. 화는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맥 경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맥이 딱딱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아까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동맥 경화가 되면 혈관벽이 지방이 쌓여서 이렇게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 안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굉장히 위험하죠. 혈관이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동맥 경화라는 뜻은 동맥 안에 지방이 많이 껴서 탄력성을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정맥부터 할까요? 정맥은 동맥과 반대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인데 동맥보다는 벽이 얇아요. 맞죠? 그리고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맥은 혈압이 매우 낮아서 역류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역류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하나 떠올려야 되죠? 심장에서 그렇죠. 역류를 막아줬던 판막. 그래서 정맥에도 판막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맥과 정맥을 사이 모세혈관입니다. 한 겹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온몸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표면적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표면적이고 단면적도 얘가 가장 높아요. 한 겹이기 때문에 뭘 하기가 좋겠죠? 맞아요. 물질 교환하기가 아주 좋은 혈관이 바로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동하는 물질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소와 이산화 탄소, 그 다음에 영양소와 노폐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세혈관과 여러 가지 기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에서 물질 교환을 잘 하려면 한 겹으로 되어 얇은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팁을 하나 주면 동맥에서는 혈압이 가장 높아요. 혈압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단면적이라고 혈관을 잘랐을 때의 면적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동맥이 가장 단면적이 넓은 것 같은데 있는 모든 혈관을 모아서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그 양은 절대적으로 모세혈관이 큽니다. 그래서 이 단면적하고 관계 있는 게 피가 흐르는 속도, 혈류 속도예요. 우리 넓은 강에 가면 물이 천천히 흐르죠. 그래서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리게 됩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놓고요. 정맥은 혈압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물론 모세혈관은 혈압이 중간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혈관 공부를 거의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 남았죠? 맞아요. 마지막 혈액이 남았습니다. 혈액은 피인데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물질을 직접 이동해 주는 녀석들이 바로 이 녀석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혈액은 고체 성분인 혈구와 고체예요.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나뉩니다. 얘들은 액체예요. 자, 그러면
혈구에는 다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피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모양은 이렇게 원반 모양이고 가운데가 움푹 파져 있어요. 도너츠처럼 구멍은 아니고 움푹 파져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핵이 있었는데 핵이 적혈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곧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이 적혈구는 결국은 뭘 운반하는 기능을 하냐면은 산소 운반을 하는 기능을 하는데, 왜 핵이 없게 됐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트럭인데 이미 짐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핵이라는 커다란 짐이 가득 차 있으면 산소 운반하는데 짐을 실는데 불편하겠죠. 그래서 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이 없어지면 트럭이 빈 상태가 되니까 뭘 잘할 수 있다? 산소 운반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핵이 없어진 거예요. 적혈구는. 알겠죠? 그리고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 색소 안에는 Fe, 철이 들어있는데, 이 철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이 헤모글로빈으로 인해서 적혈구의 색깔도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다음은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덩치가 좀 크고요. 모양은 자유로운 모양이에요. 모양은 자유롭고 핵도 한 개, 두 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백혈구는 나쁜 세균들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백혈구는 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경우에 빨갛게 부어오르는 이유는 이 백혈구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빨갛게 부어오른다는 겁니다. 참고로 백혈병은 이 백혈구가 많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많아져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병이 백혈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은 바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이 공기와 마주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효소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혈구들을 엉기게 해서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을 혈소판이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혈액에서 고체 성분인 혈구입니다. 혈장은 액체로 되어 있는데 물질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자, 어떤 물질을 이동하는지 봅시다. 이산화탄소, 양분, 노폐물을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 선생님이 모세혈관 할 때 이산화탄소, 양분, 노폐물, 산소를 옮긴다고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옮기는 게 바로 혈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산소는 누가 옮기죠?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적혈구가 옮기죠. 이렇게 혈장은 옮긴다고 생각하고, 피를 시험관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요, 밀도가 큰 혈구들은 아래쪽에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혈장은 위에 이렇게 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심장과 혈관과 혈액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미 여러 차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심장을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심장을 그리고요. 자, 선생님이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심방으로 어떤 피가? 온몸을 돌고 온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거부터 기억하세요. 자, 시작합시다. 우심방에서 꽉 짜면 우심실로 가죠. 여기서 피를 꽉 짜면, 자, 이산화탄소 버려야 돼요. 폐로 가야 되는데, 나가니까 동맥이 되고요. 폐로 가니까 폐동맥이 됩니다. 맞습니까? 폐에서 가지고 온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를 받아들여요. 산소 많은 피 됐어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정맥이 되는 거고, 폐에서 들어가니까 폐정맥이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좌심실로
방으로 들어가고, 꽉 짜면 아래로 내려와요. 좌, 심, 실로 들어옵니다. 이 피는 산소가 아주 많은 피예요. 혼자 가지면 안 되죠. 쫙 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맞아요. 온 몸으로 가야 됩니다. 나가니까 동맥이고 온몸으로 나가니까 대동맥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여기서 산소를 얘들한테 주고요. 이산화탄소를 다시 회수해서 가지고 옵니다. 맞죠?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니까 정맥이고요. 온몸에서 들어가니까 대정맥입니다. 여기까지가 온몸을 순환한 그리고 폐순환한 우리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는 과학쌤